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전쟁을 끝내면서 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쟁을 끝낸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간의 전쟁조차도 좀 반인도적이긴 하지만 해전국의 포로들은 노예 같은 그런 생활을 하더라도 승전국에는 다 보냈고요. 내용을 다들 하고 합니다. 그 제네바 협정 이후에는 포로 대우 및 송환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맺어진 이후에는 국제규범입니다. 우리 헌법 6조에 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협정,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은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있고 UN 창설 이후에는 포로 문제는 반드시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종전선언의 선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테이블 위에조차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종전선언은 허구지요. 그건 거짓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반대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아마 21세기에 최악의 종전선언을 하려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태규 의원님 토론을 듣겠는데요. 그 토론은 이태규 의원님이 순서인 것 같아요. 네, 이태규 의원님은 국민의당의 소속이시고요. 항공대학을 나오셔서 조순영 의원님과 함께 국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이후에 국민의당 의원님으로는 아마 가장 유명하시고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시는 그런 의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실 거고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조금 손운동 한번 하고 토론을 들을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10분 정도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아까 태영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종전선언 그것이 한반도의 그 항구적 평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전선언이 진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조로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 의원님께서 여러 우려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런 기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 기조 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에 지금 정수환 위원장님께서 이제 북한 송환 포로 문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은 이산가족 문제하고 지금도 북한에 억류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북한 포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권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데 다음 정권,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기를 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이 기대와 불안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 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입구가 되고 이것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또 북한과 미국의 수교로 이어지고 남북한 대표부가 각각 서울과 평양에 설치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면 이것을 누가 반대하고 이 부분에서 누가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종전선언이 오히려 이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력을 없애고 또 이 선언을 계기로 소위 이제 현 정권에서는 그런 표현을 족보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논쟁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한미 연합훈련의 영구적인 중단으로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종전선언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지금의 정전 체제에 마저 흔들면서 한반도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불안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전선언의 어떤 그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 종전선언이 정말 북한 핵폐기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의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지금 서두르고 밀어붙인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내보낼 게 사실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또 가장 본인들이 자신 있고 기대했던 어떤 외교안보 측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이 한반도 우리가 더 경직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찾기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은 이 종전선언 이런 그 외교안보의 어떤 이벤트 이런 걸 통해서 좀 극복해 내려고 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약간 정권 재창출의 어떤 계기가 이것으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 속에서 아마 정권 차원에서 모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는 이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처음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별개다. 종전선언에도 정전체제에 영향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5일날 외교부 차관이 이제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종전을 통해서 비핵화해서 불가역적 진전을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부의 속내가 어디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폐기가 가능한 정치선언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평화협정의 사전 구석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협정이 지금 어떤 평화협정이냐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을 지금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비핵화에서 불가역적 진전을 이룬다고 하지만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종전선언과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연결고리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정부가 얘기하는 종전선언은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어느 일방에서 일방적으로 폐기가 가능한 그런 어떤 정치적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국제사회의 어떤 그 선언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1956년에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을 해서 공동선언을 통해서 전쟁 상태 종료와 더불어서 양국의 외교관계나 영사관계나 억류자 문제나 청구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뤄졌습니다.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 거죠. 그런데 지금도 현재까지 소련과 일본은 평화협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공동선언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이 됐던 거죠. 또 1994년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평화협정 전에 체결됐는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은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한의 어떤 정치선언에는 불구하고 언제든지 폐기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거는 사실과 국제사회 사회를 봤을 적에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전쟁이 갖는 특수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한국전쟁은 사실 발발 당시에 전쟁 당사자 쌍방의 국제법적 지위가 좀 모호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남과 북에서 각각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또 그래서 국제적인 전쟁과 내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6.25 한국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패전이나 항복이 아니라 현재까지 종전도 평화도 아닌 68년 동안 장기간의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 또 여기에 중국이 참여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종전 선언을 한다면 이 선언이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그 상징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일방의 어떤 정치선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 없는 그런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력이 전혀 없는 정치적 상황 이렇게 치부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종전선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이 도대체 뭐냐. 만약 이것이 비핵화는 그냥 레토릭,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라면 실제로 평화협정은 실현되지도 않을 정도로 오히려 남남 갈등, 또 북미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한미동맹도 거기에 중대한 어떤 그 위기 요소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간의 종전선언 논의를 하자 이러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종전선언도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연동시키는 부분에서 우리 정부나 북한 당국이 조금 더 여기도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 대한민국 내 갈등도 없을 것이고 또 북한이 미국이 종전선언에서 신중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종전선언에서 현재 비핵화 논의가 제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북한은 오히려 종전선언에 논의를 해줄 테니까 이 적대시 정책하고 이중적 기준을 철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광물 수출 및 석유 수입 이런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 자기들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미사일 시험 발사나 이런 도발 행위들도 자위 수단으로 그렇게 똑같이 한미 연합훈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인정해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의 고위 공직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또 지난달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을 했고 유엔사를 이용해 한국에 대한 미군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비핵화 연동 없는 종전선언이 이후에 한반도 평화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갈등을 야기시킬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북한의 주장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조의 입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북한의 비핵화 의지겠죠. 그리고 그 비핵화를 통해서 세계 정상국가로 진입하려는 그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선언이 성사되더라도 신뢰가 없으면 그것이 더 큰 위험으로 번진 사례는 또 이 세계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8년에 미네해당 평화협정 1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1973년대 베트남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2년 후에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프간 정부 붕괴 사태 올해 대한민국에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것 역시 2020년에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1년 만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논리나 팩트의 비약이 아니라 정전에서 종전으로 하는 이 지금 한반도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정부가 책임있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그 한미동맹의 기반에 의해서 비핵화의 입구로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상호 간의 신뢰와 규범력을 갖는 그런 종전선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이것이 유엔사 해체나 이런 정치 공세와는 완벽하게 별도로 분리되는 차단되는 별개의 종전선언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제 간의 어떤 합의와 약속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갔을 때만이 저는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말씀하신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로드맵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한다면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떠한 로드맵이나 어떠한 단초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종전선언 후 비핵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 종전선언이 가져올 기대만큼의 또 다른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고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